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시골 면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이에요. 시골에서 태어나 학창시절을 보내고 직장마저 집 근처에 다니고 있어. 동네 주민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고 거짓말 조금 보태요. 그 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알고 있는 정도예요. 주민들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누구 집 딸이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어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런 삶이 싫거나 불편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런 관계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사람들이 저만 보면 수근거리는 것 같고 정말 제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 남자만 안 만났더라면, 그게 거기에 달려있지 않았더라면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처음 시작은 출근길 매일 보던 동네 모습이 작은 변화가 생기면서 시작되었어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일터를 향해 걸어갈 때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장사 준비하시나봐요? 이제 출근하는겨. 오늘은 좀 일찍 가네. 네. 오늘 면회 행사가 있어서 조금 일찍 가요. 어디 편찮으신 곳은 없죠? 나야 매일 그렇지. 이놈의 무릎만 덜 아파도 살만할 건데. 출근길을 걸어갈 때면 동네 분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동네 지원 같은 게 나올 때면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많아서 걸어서 10분이면 가는 거리를 2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못할 때가 허다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인사를 나누면서 걸어가는데 3년 동안이나 비어있던 1층 상가 건물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비어있던 자리라 궁금해서 할머니 저기 나갔나봐요? 김씨 아저씨 좋아하시겠다. 새 안 나간다고 고민 많으시던데. 몰라. 타지 사람 같던데? 타지 사람요? 그려. 총각이 와서 계약했다던데 나도 잘 몰라. 타지 사람이라는 소리에 좀 놀랐어요. 워낙 촌이라서 살던 사람이 장사를 시작하는 게 대부분이고 타지 사람이 이사를 오는 경우 자체도 드물었거든요. 할머니가 총각이라는 소리에 누구일까? 어떤 남자일까? 뭐 이런 궁금증이 생겨나기 시작하다가 시계를 확인하곤 지각이라 서둘러 출근을 하였어요. 아슬아슬하게 지각을 면하고는 바쁜 오전을 보내고 나서 점심시간 때 제일 고참 언니에게 물어보았어요. 요 앞에 김씨 아저씨 집 상가 나간 거 알아요? 그건 또 언제 알았어? 출근하는 길에 슈퍼할머니가 타지에서 온 남자가 와서 계약했다고 하던데요. 맞아. 나도 들은 거라 정확한 거는 아닌데 서울에 살다가 이사 온 남자이고 도자기 공방인가 그거 한다던데. 그래요? 왜 관심 있어? 이제 슬슬 시집은 가고 싶은 모양이네. 언니 갑자기 시집 타령이야. 동네의 남자라고는 벌써 결혼을 하였거나 대부분 도시로 나가서 연애를 할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요새는 선자리가 들어와도 나이가 많거나 농사 짓는 분이 대부분이라 인연을 만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농사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부모님도 농사를 짓고 계시지만 힘들다는 걸 어릴 때부터 눈으로 몸으로 느껴본 저라서 왜인지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암튼 동네의 작은 변화에 호기심을 느끼다가 다시 일상 속으로 돌아갔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평소와 마찬가지로 어른들과 인사를 하면서 출근하고 있는데 남자 한 분이 리모델링이 끝난 상가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속으로 서울에서 왔다는 남자가 저 사람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부르는 거예요. 이제 출근하는 길이요? 네 할머니. 안 바쁘면 일로 와서 서로 인사요. 네? 뭘 또 놀라고 그래. 일로 와서 여기 총각이랑 인사요. 아 네. 여기 이 작은 저기 면에서 근무하는 처자요.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의 인연은 할머니의 오지랖으로 인해 시작되었어요. 그날부터 출근길 청소하는 그와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하는 사이가 되었고 사람이 볼수록 괜찮다는 생각만을 가지다가 하루는 제가 급발진하게 된 날이 있었어요. 한가한 일요일 오후 언제 잠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달게 자고 있는데 누가 발로 차는 거예요. 야이 화상아 넌 잠만 자? 아이 엄마 왜 그래? 너는 남자도 없어? 제발 나가서 연애 좀 해라. 아 또 왜 그래? 앞집에 미영이 알지? 걔는 왜? 니보다 3살이나 어린데도 오늘 시집 갔다.
내가 오늘 결혼식장 가서 너는 시집 갔냐는 소리 몇 번이나 들은 줄 알아? 그것 때문에 발로 찬 거야? 아니 결혼을 나 혼자 하냐고. 그럼 너 같으면 속에서 열불 안 나겠어. 누구 집 딸은 시집 가서 난린데 누구 집 딸은 엎어져서 잠만 자고. 아 짜증나. 내가 이 집을 나가던지 해야지. 엄마의 잔소리에 너무 화가 나서 외투를 하나 집어들고는 밖으로 나갔어요. 막상 집을 나오니 갈 데도 없어서 그냥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도자기 집 그 남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전 곧장 그리로 갔어요. 저기요. 네네. 결혼했어요? 뭐라고요? 결혼했냐고요? 아직 안 했는데 그건 왜? 그럼 여자친구 있어요? 허참. 여자친구 없어요. 그럼 저랑 저녁에 술 한잔 할래요? 갑자기요? 네 갑자기요. 그 남자는 눈이 커다랗게 변해서는 이 여자가 왜 이러지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다가 너털 웃음을 웃고는 그러자고 하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화가 나서 급발진한 것도 있었지만 평소 호감이 가고 있어서 대책 없이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그날 저녁 집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호프집에서 그 남자를 만나서 술을 먹게 되었어요. 소주 맥주 뭐로 할까요? 호프집에 도착해서도 별말을 안 하길래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전 맥주로 할게요. 술을 잘 못해서요. 그럼 저도 맥주로 할게요. 저보다 나이도 많은데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네, 그럼요. 그럼 오빠, 서울에서 왔다고 이야기들 하던데 뭐 하다 이사 온 건지 물어봐도 돼요? 그 남자는 얼굴이 굳어지더니 자기 인생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지금처럼 서울에서도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면서 지냈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지쳐서 내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나 사기 같은 걸 당해서 사람이 싫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것저것을 물어보니 얼굴이 자꾸 안 좋아지고 대답을 피하려고 했어요. 누구나 감추고 싶은 기억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더 이상 묻지 않고 시골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술을 먹었어요. 상가 주인인 김씨 아저씨를 이야기를 시작해서 옆집의 할머니, 그 옆집의 아저씨 등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쏟아내니 말없이 듣고 웃어주기만 하는 거예요. 저기요. 원래 말이 그렇게 없으세요? 제가 좀 재미가 없죠. 괜찮아요. 남자가 말이 많은 것보다는 훨씬 좋죠. 그럼 제 이야기 많이 들어주시면 되겠다. 네. 짧게만 대답해주는 그였지만 이성과 대화를 하면서 편안하다는 기분을 느낀 건 정말 몇 년 만이었어요. 그와의 대화가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평소 주량이 소주 한 병 정도였는데 2병 가까이를 먹은 거예요. 그렇다고 만취는 아니었고 술을 먹는 경계점쯤 되었을 거예요. 이미 취해버린 저는 술을 더 먹고 싶다는 생각에 한 병을 더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술을 그만 먹고 밖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 남자라면 나를 허락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우짓이라도 해보려는 생각에 취한 척을 하며 슬쩍 기대면서 몸을 밀착시켰거든요. 이런 저희 행동에 글쎄 이 남자는 깜짝 놀라면서 안절부절 못하는데 어찌나 귀엽던지요. 몸을 기댄 채 밖으로 나가니 시간은 어느덧 10시가 넘어가고 있었고요. 그런데 보통 이 정도 시그널을 주었으면 이 차를 가자고 하던가 아닌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행동을 할 건데 이 남자는 저보고 시간이 늦은 것 같다고 집에 바래다 주겠다는 거예요. 좀 의외의 모습에 놀라기도 했지만 저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배려해준다는 생각에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날이 계기가 되어서 연인으로 발전하기까지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더 걸렸지만 결국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 주말마다 만나서 데이트도 하였어요. 너무나 행복했고 데이트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는 나날이 지속되다가 왜인지 이 남자가 다른 남자와는 조금 틀린 점이 보이는 거예요. 보통의 연인들이라면 마음을 어느 정도 주고받고 나서 진도를 나갈 건데 이 남자와의 진도는 멈춰서서는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철벽을 친 건 절대로 아니고 둘이서 같이 1박 2일로 여행도 간 적이 있거든요. 나이가 30이 넘어 40이 다가오는 성인 남녀가 진짜로 손만 잡고 잤어요. 너무 답답해서 여행을 가서 먼저 다가간 적도 있었는데 이 남자는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 정말 자기를 지켜주고 싶어. 지켜달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지켜주겠다니. 제가 어쩌겠어요. 지켜주겠다는데. 암튼 교제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갈 때쯤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할 말이 있다면서 커피숍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왔어. 그냥 전화로 하면 될걸. 여기까지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별거는 아니고. 우리 결혼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는 없잖아. 오빠 혹시 집을 구한 거예요? 아니, 아직 구한 거는 아니고 이제 구하려고 하는데. 집 이야기를 하면서 말끝을 흐리고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아유, 답답해. 오빠 신혼집이 작아도 괜찮아요. 서로 모아서 나중에 큰 집으로 이사가면 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혹시 우리 혼인신고부터 하면 안 될까? 혼인신고요? 그래. 아직 결혼식 날짜도 잡은 게 아니라서 오빠 입에서 혼인신고 하자는 말이 나올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혼인신고를 갑자기 왜 하자는 거예요?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저도 마음을 정하죠. 내가 알아봤는데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혼인신고를 해야 유리하다고 해서.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 결혼해서 살 집을 구한다고 하는데 못할 이유도 없었지만 바로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는 집에서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했고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부모님께 혼인신고에 대해 말하려고 하다가 사람 미래를 어떻게 알고 하느냐며 난리를 치실 게 뻔해서 그냥 비밀로 한 채 오빠의 뜻대로 신고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또 시간은 3개월 정도가 흘러갔고 그 기간 동안에 상견례랑 결혼식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도 남자친구는 저를 지켜준다는 명목하에 끝까지 가본 적은 없었고요. 상견례 이후에 친구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더니 제일 친한 친구 한 명이 주말에 저를 보러 시골로 내려왔어요. 친구들 대부분이 다 도시로 나가 있고 저 혼자 시골을 지키며 일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가긴 가네. 그럼 내가 시집도 못 가고 시골에서 혼자 늙어 죽을 줄 알았어? 어머, 애 성질 있는 거 보소. 그래서 좋아?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 거고. 이렇게 말하고 친구는 제 얼굴을 빤히 보는 거예요. 야, 너 얼굴이 상당히 좋다. 관리 뭐 받는 거야? 관리는 무슨 관리, 그냥 막 살고 있는데. 이 여우 같은 년. 남자친구 주사가 몸에 잘 받는가 봐. 순간적으로 이해를 못해서 남자친구가 주사를 어떻게 한다고? 관리도 안 받는데 얼굴 좋으면 그거밖에 더 있어? 그제야 친구가 짓궂은 농담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말했어요. 아직 거기까지 안 갔어. 뭐라고? 설마. 진짜야. 천년기념물을 말로만 들었지 눈으로 보기는 처음이네. 오빠가 지켜주고 싶다고 말해서. 야, 말이라고 하냐. 지켜줄 게 따로 있지. 그걸 지켜주겠다고? 내일 모레면 40인 사람이? 너가 시집을 안 가봐서 그런가 본데.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거야. 그러지 말고 결혼 전에 꼭 한번 맞춰봐. 너가 그쪽으로 크게 비중을 안 두면 괜찮은데 은근히 그거 안 맞으면 짜증 확 올라온다.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어. 친구가 앞에서 비장한 얼굴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하나가 다 맞는 말인 거예요. 그날 친구랑 헤어지고 오빠가 일을 마칠 때쯤에 술이랑 안주를 사들고 도자기 공방으로 향했어요. 오빠 끝났어. 내일 가마로 보낼 거 정리만 해놓고 잠시만 기다려줘. 오빠 천천히 해. 한잔하려고 오빠 좋아하는 순대랑 소주 사왔지. 좋네. 안 그래도 출출했었는데. 잠시 후 일을 끝낸 오빠랑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순대랑 함께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날 순대랑 술을 사간 거는 낮에 친구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 돌부처 같은 오빠를 무너뜨릴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그쪽으로 엄청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귀가 얇은 점이랑 결혼을 앞두고 실패한 결혼 생활이 아닌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눈치를 살피다가 오빠가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오길래 슬쩍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어요. 오빠는 귀엽게 저를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 먹었으면 그만 먹으라고, 자기가 마저 먹고 치우면 된다고 했어요. 오빠의 그런 모습에 오빠 나 오늘 안전한 날인데 라며 슬쩍 손을 움직여서 오빠의 소중한 곳으로 뻗으니 오빠가 벌떡 일어서면서 난 이런 거 싫다고 했잖아. 오빠는 화를 내는 듯이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당황을 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나 정말 너를 소중하게 대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고 저를 위로하듯 안아주었어요. 하지만 의아함이 들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해서 오빠 나 집에 갈래 라고 말하고는 그날은 그렇게 집으로 가버렸어요. 뭐 이날 일은 며칠 후에 오빠가 꽃을 사들고 와서는 미안하다고 말해서 화가 풀리긴 했지만요. 저도 좀 끈질긴 게 그날 그렇게 자존심이 상해놓고 결혼식 전에 몇 번 더 들이댔거든요. 하지만 매번 돌아오는 결과는 널 지켜주고 싶어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식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고 이제는 그쪽은 완전히 포기를 하고 정말 첫날 밤을 행복하게 보내야겠다는 생각만 남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는 틈틈이 인터넷으로 첫날 밤 계획을 세우며 욕조에 넣을 입욕제와 커플 잠옷 그리고 메인 이벤트 격인 속옷도 이쁜 걸로 준비했어요. 평소에는 해지거나 색이 바르면 구매를 했는데 이번에 사면서 느꼈네요. 정말 많은 종류가 있고 온갖 모양이 다 있다는 걸요. 끈이 하나만 있는 것도 있고 구멍이 요상한데 뚫려져 있는 것도 있길래 놀라면서도 신기했어요. 그 중에 심사숙고해서 제일 이쁜 친구로 구매를 했고 두근거리며 혼자 집에서 입어봤거든요. 어찌나 구멍들이 많이 뚫려 있는지 첫날 밤 일어날 일들을 생각을 하니 괜시리 얼굴이 붉어져 왔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준비를 해가는 사이 드디어 기다리던 결혼식 날이 다가왔고 많은 지인들과 친척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식장에 들어설 때 아빠 엄마 얼굴을 보는데 정말 울지 않으려고 했던 마음은 어디로 갔는지 눈에서는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나마 오빠가 식중간에 이벤트 회사에서 고용한 직원과 같이 이벤트를 해줘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고 그제야 내가 진짜 시집을 가는 게 실감이 되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결혼식이 다 끝나고 발리로 떠나는 비행기 시간 때문에 첫날 밤은 공항 근처 호텔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오빠 우리 이제 진짜 부부다. 그래,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오빠 이리로 와봐. 내가 와인 준비했어. 울 여보 이런 것도 다 준비한 거야? 당연하지. 그렇게 와인을 어느 정도 마시고 지금껏 미루어두었던 사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다가오는 오빠를 바라보며 저는 너무나 설레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드디어 기다리던 첫날 밤을 막 시작하려는 그때 갑자기 오빠가 불을 다 끄자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 불은 거의 다 꺼져 있었고 무드등 하나만 저희를 비추고 있었거든요. 오빠는 저희 대답도 듣지 않은 채 불을 꺼버렸고 호텔방은 완전한 암흑이 되었어요. 앞이 잘 안 보일 정도가 되니 오빠는 그제야 옆으로 와서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계속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딱딱한 물체가 핥히는 느낌도 들고 다리 쪽이 엄청 아픈 거예요. 분명히 오빠 때문에 아픈 것 같아. 뭐냐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너무나 이상해서 저는 벌떡 일어서서 불을 켰어요. 불을 켜자마자 눈에 들어온 물체 때문에 비명을 내질렀고 그거의 정체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물체였어요. 그건 바로 뉴스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전자발찌인 거예요. RCX, 이게 뭐야? 여보 그게 아니라 가까이 오지 마! 다가오려는 오빠를 맞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런 저의 모습에 오빠는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으며 오해하지 말고 자기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 오해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자기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그렇게 된 거라 말하며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니 믿어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고 지금껏 저를 지켜준다고 말하며 순수한 척 연기한 가식적인 모습은 오로지 저걸 숨기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내 남편이 전자발찌라니.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 오빠 모습에 분노가 올라와서 뚫린 입이라고 미안하다는 소리를 할 수 있냐고. 너 때문에 꼬여버린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냐고 울부짖으며 알고 있는 모든 욕을 쏟아부었어요. 자기가 책임진다고.
몇 달만 있으면 착용기간이 끝나서 고푼다고 말하며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최악이더군요. 다른 사람이 알고 말고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저 남자 때문에 이름 모를 여성은 지금도 지옥 같은 고통을 참아가며 살고 있을 거라는 걸. 그 남자를 위해 준비했던 모든 물건들을 꺼내서 얼굴에 던져버리고는 택시를 타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어요. 새벽에 느닷없이 신혼여행을 간 딸이 울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난리가 나버렸고, 딸의 입에서 흘러나온 충격적인 말을 들은 부모님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시다가 혹시나 그런 모습 자체가 딸에게 상처가 되실까봐 말없이 안아주며 위로만 해주었어요. 다음날 그 남자는 집으로 찾아와서 부모님에게 싹싹 빌면서 딸 마음을 바꿔달라고, 옆에서 제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은 혼인신고까지 한 상태라고. 부모님은 그때까지 혼인신고를 한 사실까지는 모르고 계셨거든요. 이 남자는 아마 이런 사태까지 예상하고 아파트를 핑계로 혼인신고를 먼저 하자고 한 것 같았어요. 그날은 어찌어찌해서 집에서 쫓아내고는 아빠는 저에게 절대 저런 남자에게 내 딸을 못 보낸다고 말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아빠만 믿고 있으라고 했어요. 다음날 아침부터 아빠는 제 손을 잡고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였어요. 변호사님은 제가 겪은 일을 다 듣고 나서 결혼 무효는 어려울 것 같고 혼인 취소는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혼인신고뿐만이 아니었어요. 시골이라 소문이 어찌나 빠른지 다들 위로를 해주면서 한마디씩 말을 건네는데 그때마다 쥐구멍이 있다면 들어가서 숨고 싶은 심정이 계속 드는 거예요. 나만 보면 수근거리는 것 같고 차라리 소문이 제대로 퍼지면 좋겠는데 온갖 이야기들이 더해져서 이제는 별의별 소리가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깟 결혼이 뭐라고. 부모님한테도 너무나 죄송해요. 시골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인데 저 때문에 구설수에 오른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게 잊혀질까요? 여러분이 저에게 힘을 주세요.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연 읽어주는 언니였습니다.